그날은 아빠 자가용을 타고 부산 외할머니 댁에 가는 길이었죠. 아빠가 운전하고 조수석에 앉은 엄마는 귤을 까서 아빠 입에 넣어주며 혹시나 모를 아빠의 졸음을 예방했습니다.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었다 가요. 무리하지 말고. 바쁜 일 하나 없는 거 알죠? 당연하지. 이래봬도 무사고 12년 차에 고속도로 운전은 껌이지. 무조건 앞만 보고 달리면 된다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장정 5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있던 저는 좀이 쑤셨지만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멍하니 창밖으로 지나가는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 마침 보름이었는지 보름달이 우리 차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엄마를 불렀죠. 엄마, 저기 달이 우릴 계속 따라와. 그래? 어디 보자. 정말 그러네. 우리 소연이가 너무 예쁘니까 저 달이 누군가 하고 자꾸 따라오나 보네. 외할머니 댁까지 따라오면 어떡해? 어떡하긴. 할머니 댁에 데리고 들어가서 소연이 신랑 데리고 왔습니다 인사시키지. 아빠 안 돼. 왜? 엄마. 소연이 반에 소연이가 좋아하는 애가 있거든. 그래? 그럼 그냥 내보내야겠네. 아쉬운데. 그때였어요. 2차선을 달리던 대형 화물 자동차가 앞서가던 다른 화물차와 저희 차를 세게 들이받았습니다. 여보! 사고 충격으로 우리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6중 추돌로 이어졌고 이 사고로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저는 응급실에서 정신을 차렸는데 저와 아빠는 안전벨트 덕분에 크게 다친 데가 없었지만 엄마의 상태는 심각했어요.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며칠을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오른쪽 다리 대동맥이 파열되고 괴사가 심해서 오른쪽 무릎 위까지 수술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수술이라면 다리를 절단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으로선 최선의 방법입니다. 응급실로 실려오는 중간에도 쇼크가 2번이나 왔는데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그렇게 엄마는 수술을 하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오른쪽 무릎 아래는 절단해야 했죠. 수술하고 일주일 만에 의식을 되찾은 엄마는 자신의 다리가 없는 걸 알고 경악했어요. 내 다리가 이상해요, 여보. 내 다리 어떻게 된 거야? 한쪽 다리가 없어. 내 다리 어디 갔어요? 여보, 교통사고가 나서 목숨이 위험하다니 어쩔 수가 없었어. 내 다리 누구 맘대로 자르래. 누가? 우리에겐 당신 살아있는 것만도 은혜고 감사야. 제발 희망을 가져요. 그냥 즉사했으면 이런 꼴은 안 보는 건데 왜 살아가지고. 내가 왜 살아가지고 이런 꼴을. 여보, 우리 소연이를 생각해야지. 엄마 없이 어떻게 살라고. 우리 소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여보? 소연이도 별 이상 없이 괜찮아. 어머니가 오셔서 데리고 갔어. 엄마는 오른쪽 다리에 의족을 차고 재활치료를 했지만 걸음걸이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가고 씻는데도 보통 사람보다 몇 배나 더 시간이 걸렸어요. 땀을 뻘뻘 흘리고 지쳐 숨을 몰아쉬던 엄마는 급기야 가슴을 치면서 통곡했습니다. 차라리 죽게 두지 왜 날 살린 거야? 왜 나를 다리병신으로 살게 한 거야? 그냥 죽게 뒀으면 이렇게는 안 살았지. 당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죽는 것보다 다리 하나 없는 게 훨씬 낫지, 안 그래? 그리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만일 소연이가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 당신이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아픈지 알기나 하냐고. 다리가 없는데 갑자기 이불이 무거워 죽겠어. 다리가 없는데 갑자기 발가락이 가려워. 이게 꿈이 아닐까? 자고 다시 일어나도 꿈이 아니야. 왜 나만 이렇게 당해야 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불행을 겪어야 하냐고. 여보, 그래도 죽지 않고 살아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야. 지금은 불행해 보여도 인생만사 세웅지마라고. 언젠가 다시 행복이 찾아올 거야. 우리 힘내자, 응? 아니,
절대 당신은 몰라. 엄마의 원망과 분노는 모두 아빠에게 향했고 아빠는 갈수록 몸과 영혼이 피폐해졌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 하나가 없는 장애인이 된 엄마가 자기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고 방황한 것처럼 아빠도 마찬가지로 엄마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아빠는 계속되는 엄마의 원망이 담긴 질타와 악다구니를 견디지 못하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엄마와 저를 두고 떠나셨어요. 그땐 아빠에 대한 원망과 미움, 증오하는 마음이 컸는데 지금 이 글을 쓰며 돌이켜보니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매일 이어지는 엄마의 하소연에 지치고 엄마의 달라진 신체를 보듬어줄 마음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고요. 소연이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잘 돌봐드리고. 아빠 어디가? 미안하다. 엄마가 아빠를 너무 미워해서 아빠는 더 이상 못 있겠어. 아빠 어디 가는데? 아무튼 엄마와 아빠의 이혼으로 우리 집은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가여운 엄마 곁에 남아 아빠를 대신해서 엄마를 지켰어요. 아빠가 떠난 지 얼마 안 된 어느 날 학교를 파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누워있는 엄마가 이상했어요. 입 주변과 옷에 하얀 토사물이 가득했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어요. 저는 엄마를 흔들어 깨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왜 이래? 엄마 무슨 일이야? 엄마 정신 차려 엄마. 엄마 왜 이래? 겨우 눈을 뜬 엄마가 어지럽다며 횡설수설했습니다. 어지러워. 빙글빙글 돈다. 무서워 소연아. 엄마 무서워. 왜 이렇게 돌아? 엄마 뭐 먹었어? 뭐 먹었는데? 저야 수면제. 방 안에 약통이 뒹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언제 어떻게 모았는지 엄마가 수면제 50알을 입에 털어 넣은 거였어요. 저는 재빨리 119 긴급 구조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구조대원들은 저와 엄마를 구급차에 싣고 달렸어요. 종합병원은 약물 환자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가 시커먼 물을 가져와 먹으라고 했는데 나중에 검색해보니 독성 물질을 흡수해주는 활성탄물이라고 했어요. 엄마는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위에 있던 걸 모두 개어내고 해독제가 섞인 수액 링거를 맞았습니다. 창백하지만 그래도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하는 엄마를 보자 안심이 된 전 끝내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괜찮아? 아니지. 정말 죽으려고 한 거 아니지? 엄마가 그럴 리가 없잖아. 엄마는 대답이 없이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정말 엄마 없이 나 혼자 살라고? 그래도 엄마는 괜찮아? 미안하다 소연아. 나는 엄마 다리 하나가 없어도 엄마가 살아있어서 너무 좋은데 엄마는 아니야? 너무 힘들어?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엄마, 내가 더 잘할게.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밥도 할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엄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얼른 대학 가서 돈도 벌게. 그러니까 엄마 어디 가지 마. 응? 엄마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우리 딸 많이 놀랐지? 미안해. 엄마가 다시는 바보 같은 짓 안 해. 이제 오로지 우리 소연이만 보고 살게. 엄마는 이제 소연이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오늘까지만 이렇게 울고 내일은 환하게 웃자. 응? 엄마와 저는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영화나 드라마처럼 수면제나 진통제를 많이 먹기만 한다고 죽는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약물로 자살을 시도했다가는 죽기보다 더 심한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고. 다시는 이러지 말라고 엄마에게 이르셨어요. 자살하려는 그 노력과 준비로 차라리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어떠냐고 하셨죠.
어쨌든 이 자살 시도 이후 엄마는 확연히 달라지셨어요. 의족으로 보행하는 재활운동도 열심히 하고 지역 장애인 복지센터에 등록하여 일자리도 알아보셨습니다. 불편하긴 해도 점점 예전의 엄마의 모습을 되찾으셨어요. 소연아, 이것 봐라. 뭔데? 무슨 기사가 났어? 여기 봐봐. 장애인 기능 올림픽이란 게 있는데 여기 입상하면 상금도 받고 20년간 무슨 장려금도 받는데. 올림픽은 아는데 기능 올림픽이 뭐지? 무슨 종목이 있는 거야? 글쎄, 어디 보자. 목공예, 자전거 수리, 컴퓨터 수리, 회화, 재봉, 사진, 제과, 제빵, 푸드 카빙 등이 있다는데 경기장에서 가장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갖고 보는 건 회화 종목이래. 엄마 그림 실력이 영 아니라서 그건 힘들겠는데? 이거 푸드 카빙은 뭐야? 왜 과일이나 채소를 조각하는 거 있잖아. 그걸걸? 엄마, 사과 예쁘게 잘 깎잖아. 토끼도 만들고. 이거에 이거. 그럼 내친 김에 사과나 한번 깎아볼까?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 들고 와봐. 올림픽 나갈 실력이 되나 안 되나 보게. 네, 셰프. 저는 얼른 일어나 냉장고에서 사과 하나를 꺼내 엄마에게 드렸습니다. 마음의 건강을 되찾은 우리 엄마는 식자재 마트에서 캐셔로 일하며 오직 저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아오셨습니다. 저도 엄마가 저 하나만 보고 살아간다는 걸 잘 알기에 최선을 다해 공부했고 마침내 전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어요. 어느덧 공무원 생활도 안정기에 접어들 무렵 저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주기적으로 봉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남친도 이 봉사 동호회에서 만났는데요. 그때 남친의 첫인상은 정말 최악이었죠. 남친을 처음 만난 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 댁에 연탄을 배달하는 날이었어요. 연탄 500장을 배달하고 봉사자들끼리 3, 4, 5 모여 따뜻한 커피 한 잔에 차가워진 몸을 녹이고 있을 때였어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 봉사자들에게 작업을 거는 어설픈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어디서 본 적 있죠? 분명 어디서 봤는데. 여대생들은 대답도 하기 싫은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전형적인 작업 멘트를 남발하는 이 남자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구린지도 모르고 계속 축은댔어요. 생각났어. 아이돌 땡땡땡이랑 닮았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그죠? 우리가요? 누가요? 그러는 당신이요. 말도 안 돼. 제가 그런 인성 쓰레기랑 닮았다고요? 제가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 같이 보여요? 무슨 갑질 연예인으로 유명하잖아. 저 기분 나빠서 더 이상은 못 있겠어요. 우리 그만 가자. 아저씨도 개수작도 사람 봐가면서 하세요. 여대생들은 이 곰팡내 나는 아저씨가 뭐라는 거야? 눈빛을 보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요. 머쓱해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쳐서 저는 어색하지 않게 눈인사를 해주었죠. 요즘 어린 친구들은 지나치게 솔직해서 좋네요. 봉사 동호회는 보육원과 요양원 봉사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은 거리에 쓰레기를 주우면서 걷는 줍깅을 했는데 북한산 줍깅에서 그 남자를 또 만났죠. 여전히 여자들 사이에서도 제일 어리고 예쁜 친구 옆에 딱 붙어서 구린 작업 멘트를 남발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쿠, 어디다 두고 오셨어요? 네? 날개 떨어뜨리고 온 거 아니에요? 천사님. 급발진 칭찬 멘트에 여자의 눈에선 극혐의 레이저가 발사됐지만 남자는 눈치가 없는 건지 뻔뻔한 건지 갈수록 가관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낮에는 어디 가서 잠드나 했더니 여기 있네요. 네? 밤하늘의 별들이 당신 눈동자 속에 숨어있네요. 우리 저기서 잠깐 쉬었다 갈래요? 아니요. 친구들이랑 같이 와서 기다렸다 갈게요. 먼저 가세요.
정말이지 그 말을 들은 그 봉사자분이 기싸대기 한 방 날리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해요. 봉사를 하러 오는 건지 헌팅을 하러 오는 건지 정말 흑심과 사심으로 똘똘 뭉친 남자였지만 봉사활동 장소에서 몇 번 보게 되고 몇 번 뒤풀이도 같이 하게 되면서 어느샌가 술자리 친구 같았어요. 술도 들어가서 그랬을까요? 느끼하고 구린 작업 멘트로 매번 차이는 남자가 어쩐지 가여워서 저도 모르게 맘에 없는 소리를 하게 됐죠. 경수씨, 여자친구 없으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어떤 여자 좋아하세요? 당신 같은 여자. 제발 그런 느끼한 작업 멘트 말고 진심으로 말해보라고요. 전 진심 착한 여자 만나고 싶어요. 그래서 봉사하러 오는 거고. 봉사하는 착한 여자가 내 이상형이라고요. 거기에 이쁘고 어리면 더 좋고요. 그건 부정할 수 없군요. 어찌 보면 지나치게 솔직해서 순수하달까? 순진하달까? 처음엔 사심으로 봉사하고 여자한테 추근대는 이 남자가 재수없고 별로였는데 가면 갈수록 적응돼서 그런가 미운 정도 들고 은근 호감도 가서 가까워지게 된 것 같아요. 점점 뒤풀이를 마치고 단둘이 술 마시는 시간이 늘었고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졌습니다. 새벽에 집에 들어가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다는 건 혹시 이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처음엔 부정했지만 이내 제 마음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소연 씨는 왜 이렇게 봉사 열심히야? 내가 아는 여자 중에 자기가 제일 착해. 왜 나한테는 날개 어디 두고 왔냐고 안 그래? 자기 날개는 이미 내 마음속에 저장. 옛날에 진짜 웃겼는데 기억나? 무슨 소리야? 무슨 일 있었어? 난 아무 기억이 없는데. 난 오직 일편단심이야. 에휴, 암튼 우리 동호회에서 자기가 제일 뺀질일 거야. 자기는 제일 열심이고. 왜 봉사를 못해서 안달인 거야? 안달은 무슨. 사실 내가 중학교 때 엄마 아빠가 이혼했거든. 엄마랑 단 둘이 사는데 아빠가 없으니까 아무래도 형편이 좋지 않았지. 그래서 여기저기 지원도 많이 받고 자랐어. 지원금을 받을 때마다 다짐했어. 나도 언젠가 이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그런 거야. 역시 자긴 멋져. 나라면 그냥 모른 척 살았을 텐데 나 하나 돌보기도 힘들다고. 우리나라는 국가 경제 규모에 비해 국민들은 기본적인 생활에 대한 걱정이 해결되지 않고 우리나라가 자살률, 사교육비 지출이 세계 1위잖아. 돈이 돈을 버는 이 세상에서 벼랑에 내몰린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야.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장애인이 되고 자살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꺼낼까 하다가 입을 닫았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평상시에는 휠체어를 타지만 의수와 의족을 하면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니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네요. 남친은 가난이 무슨 죄냐며 아무 문제도 아니라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몇 해 전 아버님을 여인 남친도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만 집안 형편은 넉넉해 보였습니다. 삼촌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었어요. 3년을 넘게 만나며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저와 사귀게 되면서 남친은 더 이상 동호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1년에 2번 정도는 저를 따라 봉사활동에 동참했습니다. 어느덧 우린 결혼을 약속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친 생일에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했는데 고작 그걸 받고도 고맙다며 오는 남친을 보니 마음이 몽글몽글해지더라고요. 어쩌면 이 사람과 같이 살아도 행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마음을 정하고 보니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남친은 자꾸 우리 엄마를 보러 가자고 재촉했지만 저는 좀 망설였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남친 집에 인사드리러 가게 됐죠.
남친 어머니께 첫 인사를 드린다는 생각에 몹시 긴장했습니다. 직장 언니들이 귀뜸해준 대로 꽃바구니와 함께 선물로 홍삼 양갱과 홍삼 약과 세트를 준비해서 갔어요. 남친도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지만 아파트 평수가 넓고 꽤 좋은 가구들로 채워져 있어서 그런지 으리으리하게 느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어서 와요. 우리 경수가 여자친구를 데려온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친 대행 알바하는 친구 아닐까 걱정했어요. 그런 거 아니죠? 네, 그럴 리가요. 진짜 여자친구 맞다니까. 엄마는 아들을 제일 못 믿어. 끝까지 이럴 거야? 아, 정말 실망이야 엄마. 아, 배고파. 얼른 밥이나 먹자. 어? 이거 웬 랍스터야? 엄청 크고 통통하네. 맛있겠다. 큰 이모네 몇 박스가 선물로 들어왔는데 자기네는 7일 정도로 먹었다고 나눠주더라고. 오랜만에 찜을 한번 해봤지. 와, 내가 좋아하는 장어구이도 있네. 자기야, 많이 먹어? 소연씨, 어서 들어요. 아니, 이제 소연이라고 불러도 되지? 아이고, 없는 집에서 자라서 이런 걸 먹어봤으려나? 이 엄마가 뼈가위로 잘라서 살만 발라줄게. 잠시만.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친 어머니를 처음 뵙는 게 분명한데 남편이 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저희 집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계셔서 저는 무안했습니다. 그래, 부모님은 이혼하셨다고? 어머니랑 단둘이 많이 힘들었겠네. 그래도 7급 공무원이라며. 그 어려운 시험에 단박에 붙고 효녀야 효녀. 아휴, 이 자식은 정말. 지 애비가 돌아가시면서 회사를 물려준다고 해도 애가 착한 건지 물러 터진 건지 관심이 없어. 아휴, 결국 지 삼촌이 회사 차지하고 지는 그 밑에서 일하잖아. 무슨 애가 욕심도 없고 야심도 없고. 에휴, 그러고도 남자라고. 그래도 며느리 복은 있으려나? 네가 그렇게 똑 부러진다며. 아니에요 어머니. 이것도 좀 먹어봐. 이거 랍스터 회인데 랍스터가 커서 그런지 꼬리살도 엄청나게 크고 식감도 굿이야 굿. 아, 이것도 처음 먹어보지 않니? 아, 얘가 이 망고스틴도 먹어봤을래나? 이것도 자르기가 힘드니까 내가 잘라줄게. 내가 너 온다고 특별히 준비했다. 처음 보자마자 없는 집안에서 자라 이런 걸 먹어봤냐며 권하는 남친 어머니의 태도에 저는 기분이 묘했습니다. 나를 위하는 척하지만 알고 보면 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이어가셨거든요. 그래, 어머니는 무슨 일 하신다고? 아, 맞다. 어머니가 마트 캐셔 같은 일 하면서 어떻게 살림을 사셨대니? 대단하시다, 대단해. 아, 그래서 너희 집은 자가니 전세니? 아, 작은 주공아파트 자가이긴 한데요. 제가 대출을 받아서 알고 보면 현관만 우리 집인 그런 거죠. 아유, 주공아파트? 예전에 한 번 가보고 숨 막혀 죽는 줄 알았다. 집이 얼마나 좁은지 나는 원룸 이런 데 못 들어가잖니. 생각 없이 따라 들어갔다가 숨이 턱턱 막혀서 공항 올 뻔했잖니. 그런데 답답해서 어떻게 사니?